심장 박동이 어긋나는 밤, 강남의 대형 병원. 비에 젖은 네온 사인들이 창밖으로 퍼지고 복도마다 소독약 냄새가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다. 안내방송은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외래를 알렸고 늦은 시간에 대기실에는 잡지 몇 권과 반쯤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서해지는 스카프 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얇은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삐걱거리듯 미끄러졌다. 오늘은 단순한 재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심장이 자꾸 앞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유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가슴에 조그만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혜진 씨. 낮고 안정된 음성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지훈. 여든이 가까운 듯한 은빛 머리카락 몇 가닥이 관자놀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사람의 숨과 고통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만이 가지는 잔파도 없는 호수 같은 시선. 그는 잠깐 미소를 보이며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은 조용했다. 벽면에 심전도 그래프가 얇게 파동을 그리며 붙어 있고 창가에는 비가 가늘게 흩어졌다.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내밀었다. 심계항진이 잦아졌습니까? 가끔 밤이 더 심해요. 누우면 가슴이 혼자 뛰는 것 같아서요. 통증이나 숨가쁨은요? 크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설명하기 곤란한 감정이 목끝에서 맴돌았다. 지우는 메모를 덮고 스테토스코프를 집어들었다. 그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숨 쉬세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숨을 가볍게 고르며 어깨를 내렸다. 차가운 금속이 얇은 옷감 너머로 피부에 닿았다. 소리가 곧장 가슴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붕, 붕, 붕.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렸다. 그의 손끝이 스테토스코프 위치를 조정하면서 스카프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리자 짧은 숨이 그녀의 목선 위로 스쳤다. 전류처럼 미세하고 빠른 떨림이 피부 아래를 훑고 지나갔다. 호흡을 조금 더 천천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좋습니다. 이제 숨을 참았다 내쉬세요. 그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창문 위로 비가 수평선처럼 흘렀다. 시간이 유리병 속에 갇힌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지훈이 스테토스코프를 거두며 시선을 들었다. 리듬이 약간 빠르네요. 수치로는 걱정한 미소를 지으려다 포기했다. 잠드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원인을 정확히 알면 치료가 쉽습니다. 스트레스든 외로움이든 혹은.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눈동자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이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을 자주 듣나요? 매일 듣습니다. 심장은 말수가 적은 편이라서요. 대신 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는 펜을 굴리다 멈추고 메모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오늘은 검사 수치는 무난합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심장 소리가.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진료실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그 흔들림 안에서 오래된 물결 같은 것을 보았다. 이별, 공백,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결핍이 만든 파문. 제가 너무 대담했나요? 지훈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또렷했다. 의사의 영역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지만 환자의 삶이
심장에 흔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혜진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유리와 책상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제가 대답을 피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다 들으실 것 같네요. 전부는 아닙니다. 지훈이 미소를 머금었다. 다만 질문을 하는 법은 압니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각자 다른 방에서 살았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의 기척에 서툴러졌죠. 이유는 깔끔했지만 하룻밤에 사라지는 빈자리는 아니더군요. 딸은 미국에 있고 집이 너무 넓습니다. 저녁이 더 길고요. 지우는 끄덕였다. 긴 저녁은 심장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상하죠. 몸은 잠을 원한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가슴은 자꾸 깨어나려고 해요. 라디오를 켜면 DJ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같아요. 그런 밤이면 제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녀가 이상해진다고 말할 때 그의 손등의 힘줄이 조용히 도드라졌다. 의사로서 익숙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너무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그 역시 수술이 끝난 밤이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해 못할 공허에 손을 뻗곤 했다. 가능하시다면 사람 많은 곳보다 숨이 트이는 장소로 걸음을 옮겨보세요. 한강이나 남산 같은 곳, 심장 공간을 가끔 바꿔줘야 합니다. 혼자요? 그녀가 물었다. 혼자라도 혹은... 그는 말을 닫았다. 오늘은 혼자가 좋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요? 밤에 어떻게 잠드세요? 잠깐의 정적. 비 소리가 유리창에 점자처럼 박혔다가 흘러내렸다. 지우는 정면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어느 날은 아주 잘, 어느 날은...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라디오 DJ의 목소리를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풀렸다. 둘 사이에 얇은 선이 그어졌다가 비에 젖어 흐려지는 것 같았다. 선은 아직 선이었지만 손끝으로 문지르면 언제든 사라질 얇음이었다. 다음 검사는 일주일 뒤로 잡됐습니다. 지훈이 컴퓨터에 입력하며 말했다. 밤이 더 힘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응급실 라인입니다. 그는 작은 네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었다. 피랍이 일정하고 침착했다. 메모지 위 숫자들은 겉으로는 병원의 내선 같았지만 맨끝 한 자리가 미묘하게 낯설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했으나 종이를 접는 그의 손길에서 설명하지 않은 어떤 의도가 느껴졌다. 그녀가 일어섰다. 스카프 끝이 그의 책상 모서리를 스치며 얇게 소리를 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그녀가 갑자기 돌아섰다. 선생님. 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시선을 낮추었다가 올렸다. 그 눈에는 조심스러운 불빛이 피고 있었다. 아까 심장 소리가 병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죠? 지우는 대답 대신 한 걸음 가까이 와섰다. 가운에서 비누와 소독약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섞여 나왔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다. 지금처럼 제가 가까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녀의 목이 작게 움직였다. 네. 그는 침묵을 길게 들이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에 놓인 어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리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비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복도는 이미 절반이 어두워져 있었다. 간간히 켜진 비상등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닫히는 문 사이로 비 냄새가 한 번 더 밀려들어 붙였다. 서혜진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밤이 너무 길어질 때는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아주 간단한 문장을 건넸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려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손끝으로 접었다, 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간지렸다. 마지막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다. 응급실 번호처럼 보이던 그것은 전화를 걸면 곧장 누군가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될 것 같은 기묘한 낯섦을 품고 있었다. 병원 현관을 나왔을 때 비는 거의 그쳤다. 도로 위에 남은 물웅덩이가 네온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스카프를 여미며 한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불어와 스카프 끝을 당겼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빨랐지만 그 박동은 공포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가까웠다. 기다린 혹은 오래 미뤄둔 대답. 위층 진료실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켜졌다. 누군가가 창가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하얀 가운이 어둠에 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도시의 밤과 창유리와 규칙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이로 단 한 장의 얇은 메모지가 조용히 연결선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작은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 잠들지 못하던 밤을 지나 오늘 밤만큼은 라디오를 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문득 울릴지도 모를 전화의 미세한 진동을 기다리기로 했다. 심장은 아직도 반박자 빨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긋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닫힌 뒤 시작되는 숨, 밤 공기가 한강 쪽에서 밀려와 도시를 얇게 식혔다. 퇴근길이 끝나갈 무렵 혜진은 주머니 속 메모지를 다시 펼쳤다. 숫자들의 줄끝, 미묘하게 낯선 마지막 자리.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네, 한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말끝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예요, 서혜진. 밤이 길어졌습니까? 네, 조금.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과도한 친절과 위험한 호의를 가르는 선 위에 서 있었다.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검사 얘기 더 듣고 싶어서요. 30분 뒤에 외래 7진료실. 문은요? 제가 엽니다. 복도는 이미 절반이 어두워져 있었다. 비상치자 바깥 소음이 한꺼번에 지워졌다. 조명을 가장 낮게 낮춘 진료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가 노란 원을 만들어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습관대로 창문을 조금 열었다. 늦여름 비 냄새가 소독약 향에 섞였다. 앉으시죠. 그녀가 앉는 동안 그는 손을 씻고 종이 타월을 조용히 접어버렸다. 손등에 물방울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평소엔 깨끗함이었을 그 동작이 오늘은 이상하게 천천히 보였다. 오늘은 심전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올라가는 리듬만 확인하면 돼요. 그는 기계를 켜고 전극 패드를 꺼냈다. 혜진은 블라우스 단추를 첫 번째 칸까지만 느슨히 풀었다. 옷감 사이로 들어온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스스로 놀라 단추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차갑습니다.
전극이 닿는 순간 미세한 전류처럼 소름이 번졌다. 그래프가 종이 위로 새까만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규칙과 미묘한 어긋남이 반복해서 그려졌다. 호흡을 천천히. 그의 손등이 전극 위치를 고치려 그녀의 팔 안쪽을 가볍게 받쳤다. 얇은 맥이 그의 손바닥에 찰나처럼 찍혔다. 그는 의사였고 그녀는 환자였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한 사람의 체온과 또 다른 사람의 맥박만이 서로를 증명했다. 이 리듬이면 약을 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훈이 프린트를 떼어 읽으며 말했다. 다만 밤이 길어지면 다시 이렇게. 그는 말끝을 멈추었다. 스스로도 알아차렸는지 눈을 내려 웃음을 삼켰다. 다시 검사를 하자는 뜻입니다. 혜진도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내려오며 스탠드 불빛에 겹쳐졌다. 얇은 종이 너머로 그의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였다. 그녀는 그 손으로 수많은 가슴을 열고 닫았을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이 지금 그 손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를 생각했다. 선생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검사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조명을 낮췄죠. 경계선을 지키기엔 불빛이 너무 부드럽네요. 경계선은 불빛보다 사람의 마음이 정합니다. 둘 사이 공기가 녹진해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져 앉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붙들었다. 서혜진 씨. 네. 제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물었다. 단정한 문장으로,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걸린 빗방울 같은 광택을 잠시 바라보았다.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다. 그리고 뺨 대신 그는 먼저 손목을 잡았다. 얇은 맥의 도약이 손끝을 두드렸다. 여기.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이 박동이 지금 우리를 다 말해줍니다. 혜진은 그 손목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틀어 그의 손바닥에 자신의 맥을 선명히 얹었다. 그럼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서늘하던 공기를 바꿔버릴 만큼 확고했다. 지훈의 호흡이 한 박자 흐트러졌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뺨을 바라보는 대신 그 위로 천천히 손을 올렸다. 피부에 닿기 직전 그는 다시 멈췄다. 괜찮습니까? 네. 손끝이 닿았다. 뺨의 온기가 의사 가운의 냄새와 섞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선생님, 저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긴 침묵. 그리고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거리에서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이 온전히 어우러졌다. 그 반걸음, 반박자, 반문장이 둘을 오래 묶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틈 아래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쳤다. 지훈은 손을 천천히 떼었다. 그러나 떼어낸 자리에 온기가 오래 남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무엇을요? 이 모든 걸. 아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알고 왔어요. 어떤 문을 열게 될지. 그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바람 소리가 끊기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에 또렷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의자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자켓을 꺼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이건 단지 온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무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게. 그녀는 자켓의 깃을 잡았다. 남의 체온이 배어있는 천이 어깨선을 따라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 선생님. 네.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누가 먼저 잡았는지는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가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는 그 손을 뒤집어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밤중에 두 사람이 같은 리듬을 들었다는 기록.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 덜컹거리는 그래프를 길게 들이웠다. 선은 오르고 내리며 둘 사이 말하지 못한 문장들을 대신했다. 복도에서 또 한 번 카트가 지나갔다. 지웅이 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진료 기록을 최소한만 적었다. 객관적인 수치들, 침착한 어미,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문장들. 마지막 줄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찍고 컴퓨터를 껐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가는 길의 한강을 조금만 걸어보시겠습니까? 조명이 예쁩니다. 혼자요? 그는 그녀를 바라고 왔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오늘은 둘이. 그들은 시간을 두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빗소리는 더 멀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나란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현관에 다다르자 밤 공기가 다시 스며들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켓 깃을 흔들었다. 지훈이 걸음을 맞추며 옆으로 섰다. 추우면 말하세요. 추우면 더 가까이 걸을게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다. 발걸음 사이로 작은 구릉덩이들이 라이트를 받아 떨렸다. 강근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부서졌다. 둘의 손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그 간격이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둠 속 불꽃. 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 도시는 어느 순간 물 위로 내려앉는다. 가로등의 노란 원이 젖은 보도를 타고 번지고 지나가는 자전거의 타이어가 작은 물장구를 튀긴다. 혜진과 지우는 그 빛과 물소리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나란했지만 손끝은 아직 닿지 않았다. 닿기 직전의 공기가 오래 늘어졌다. 밤이 조용하네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조용한데 시끄럽습니다. 지훈이 웃었다. 안에서요. 그들은 말없이 강을 보았다. 검은 물 위에 달이 난간 불빛이 찢긴 리본처럼 흩어졌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스카프가 흔들리고 혜진은 그 끝을 쥐었다. 손끝에 남은 천의 마찰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다. 따뜻한 거 반질반질 달아 있었다. 안에는 라디오가 낮게 흘러나왔고 튀김 냄새와 파전을 부치는 소리가 뒤섞여 배고픔과 안도를 동시에 불러왔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소주 하나, 계란말이, 두부김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자연스럽게 주문했다. 매운 건 괜찮으세요? 네. 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잔을 부을 때 유리잔이 은근하게 부딪혔다. 잔 속에서 작은 소리가 부서지고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에 스며들었다. 병원에서는 늘 정답만 말하고 살았습니다. 지훈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답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답이 내 삶을 비우는 일도 있더군요. 저는 반대였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가 지웠다. 정답이 뭔지 몰라서 오래 헤맸죠. 그래서 그럴듯한 오답들에 기대어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우는 젓가락으로 두부를 반으로 나누었다. 김이 살짝 피어올랐다. 그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그럴듯한 오답도 가끔은 정답보다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은요?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고를까요? 그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젊은 가수의 담백한 목소리가 어딘가 아슬아슬하게 떨렸다. 오늘은 지훈이 잔을 들어 올렸다. 정답과 오답을 잠깐 내려놓고 질문만 남겨둡시다. 어떤 질문이요? 그는 오래 쉬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 질문은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테이블 위의 모든 그릇을 조용히 흔들었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고 라디오의 가사 한 줄을 따라 입술을 움직였다. 목젖이 작게 흔들렸다. 열지 않았던 창문을 한 번쯤 열어보고 싶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바람이 차가우면 닫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열어보지도 않고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요? 10년쯤. 혜진이 숟가락 끝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톡 쳤다. 아니, 사실은 더. 지훈의 표정이 천천히 진지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잠깐 웃었고 눈을 들었을 때는 이미 결심이 얇게 깔려 있었다. 그럼 그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창문을 엽시다. 비는 거의 그쳤다. 포차를 나설 때 비닐 차양을 뚫고 떨어지던 물방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흩어졌다. 골목 밖의 공기는 강변보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한 우산을 나눠 들었다. 어깨가 가까워질 때마다 천이 기우뚱거렸다. 선생님, 혜진이 불렀다. 네, 아까 그 질문 선생님 자신에게도 해보셨나요? 그는 잠시 우산 끝을 올려 밤하늘을 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얇았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요? 매번 다른데 오늘은 그는 말을 삼키고 웃음을 흘렸다. 오늘은 나쁜 대답을 고르고 싶습니다. 나쁜 대답이요? 의사에게는요. 그는 장난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에게는 아마 오래 기다린 대답. 거리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둘을 밀어붙였다. 골목 끝 간판, 불빛이 빠듯하게 새어나오는 처마 밑에서 그들은 멈췄다. 우산이 벽에 스치며 작은 떨림을 냈다. 지훈이 먼저 물었다. 괜찮습니까? 혜진은 대답 대신 우산 손잡이를 그의 쪽으로 더 당겨주었다. 우산 아래 공간이 좁아졌고 서로의 숨이 한 곳에서 섞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아주 낮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나왔다. 그 손은 환자의 흉부를 열고 닫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천천히 너무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팽팽하던 힘줄이 가라앉고 미세하게 떨리던 맥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멈추면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밤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 순간 우산이 조금 기울었다. 빗방울 몇 개가 어깨에 떨어졌다. 차가운 점들이 두 사람의 체온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머뭇거림을 짧게 잘랐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였다. 입술과 입술 사이 숨만 건너다닐 만큼의 먼지 같은 간격.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정말 괜찮습니까? 혜진은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해진 욕망이 섞여 있었다. 네. 그의 입술이 닿았다. 서둘지 않는
그러나 머뭇거리지도 않는 첫 접촉. 달지도 쓰지도 않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선명해진 사람의 맛. 혜진의 손이 그의 자켓 가장자리를 잡았다. 우산이 더 기울었고 비가 어깨를 탔다. 키스는 길지 않았지만 끝났을 때 두 사람의 숨은 같은 길이를 가졌다.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소리를 함께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지훈이 천천히 말을 찾았다. 이사 기록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남길 건가요? 여기.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려 손목 위에 모퉁이를 도는 택시의 불빛, 그리고 빗물 냄새가 차례로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우산 하나뿐이었고 그 얇은 원 안에서 모든 것은 간단해졌다. 이제 어떻게 하죠? 혜진이 물었다. 내일도 묻죠. 지훈이 대답했다. 내일의 우리에게. 그들은 강변 쪽으로 다시 걸었다. 걷는 동안 손은 여전히 우산 손잡이에서 만났다가 떨어졌다. 붙잡지 않아도 놓아버리지도 않는 간격. 서로가 서로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바꾸는 동안 그 간격은 새로운 질서를 가졌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물 위의 불빛이 더 환해졌다. 바람이 살짝 세졌고 우산이 바스락거렸다. 지훈이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다. 젖으면 감기 듭니다. 오늘은 조금 젖어도 괜찮아요. 혜진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조심스럽게 오래 말리면 되니까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리 밑에 그늘에서 멈췄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소리는 줄었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지우는 시간을 보았다. 돌아가시죠. 네. 택시를 잡아 세우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나눴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문이 닫히기 전 지훈이 차창에 몸을 기울였다. 내일도 밤이 길면 전화하세요. 내일 밤이 짧아도요. 혜진이 대답했다. 그럼에도. 택시가 출발했고 그녀의 뒷모습이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우산을 접었을 때 한쪽 어깨가 젖어 있었다. 차가운 감각이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심장의 온도는 낮아지지 않았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게 문자를 보냈다. 안전히 들어가세요. 오늘의 기록, 창문 하나 열림.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간단했다. 네. 오늘의 감상, 바람, 생각보다 따뜻함.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창문이 한번 열리면 문과 길과 계절이 따라 열린다는 것을. 그는 다시 강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불빛은 더 선명해진다. 오늘 밤 그 불빛은 분명히 두 개였다. 선을 지우는 밤. 문득 조용해진 거실에 시계 초침만 또렷했다. 창밖의 비는 희미해졌고 한강 쪽 불빛이 먼 물개. 서혜진 씨. 네. 혹시 오늘 밤 창문을 조금 더 열어볼까요?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지만 끝이 약간 떨렸다. 혜진은 웃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지금요? 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좁은 공간에 가벼운 비 냄새와 그의 비누 향이 섞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고요가 층층이 쌓였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떨림이 발바닥으로 올랐다. 긴장되세요? 지훈이 물었다. 조금요. 그런데 그 조금이 오늘은 좋은 쪽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습니다. 띵. 맨 위층. 복도는 새벽 전의 공기처럼 조용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유리창 너머로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부서지고 밤하늘은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불을 조금만 켜겠습니다. 그는 스탠드 조명을 켜고 블라인드를 절반쯤 내렸다. 거실은 노란 원 안으로 좁아지고 그 원의 테두리만큼 어둠이 부드럽게 둘을 감쌌다. 와인 괜찮으세요? 네. 아주 많이는 말고. 오늘은 적당히를 배우죠. 그는 작은 잔 2개에 붉은 빛을 따랐다. 잔이 부딪히면은 작고 맑은 소리가 묘하게 심장 리듬과 맞물렸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과 음악 CD 몇 장이 나란히 있었다. 수술실의 냉정함과 개인의 취향이 어색하지 않게 붙어있는 광경이었다. 혜진이 시선을 멈추자 지훈이 설명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음악을 켭니다. 너무 또렷하게 위로하지 않는 것들로. 예를 들면요. 일요일 새벽 같은 재즈. 그는 플레이어를 켜고 볼륨을 아주 낮췄다. 트럼펫이 방 안에 얇은 선을 그렸다가 사라졌다. 혹시 배고프십니까? 조금요. 그럼 실력 발휘를. 지우는 부엌에서 손 빠르게 라면을 끓이고 달걀 하나를 풀어 올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위로 조명이 내려앉았다. 둘은 부엌과 거실 사이 밭 테이블에 마주 섰다. 의사가 야식 권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예외로 해요.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스쳤다. 자잘한 웃음소리가 국물에 김과 엉켜 올라갔다. 젓가락 끝이 가끔 부딪혔고 그럴 때마다 둘은 동시에 눈을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문 쪽으로 가보실래요? 네. 유리창 앞에 서면 도시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멀리서 구급차가 조용히 지나가고 다리 밑을 밟는 바람이 낮고 긴 호흡으로 들렸다. 혜진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볍게 대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금 사이로 그녀의 등기 공기 가까이를 스치고 멈췄다. 제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문을 여는 손잡이 같았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손이 어깨선에 닿았다. 무게를 재려는 듯 아주 천천히 천으로 덮인 뼈의 곡선을 따라 내려왔다. 그녀의 호흡이 얕아졌다. 스카프 매듭이 가볍게 흔들렸다. 지훈이 속삭였다. 불편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아직은 아니요. 그의 손끝이 스카프 끝을 살짝 당겨 매듭을 느슨하게 했다. 스카프가 부드럽게 풀려 손에 감기고 바닥으로 흘렀다. 천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혜진의 목덜미에 공기가 닿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소름이 지나갔다. 괜찮습니까? 네.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낮게 물었고 그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 사이 거리란 것이 서서히 뜻을 잃어갔다. 그는 그녀를 정면으로 돌려 세우고 천천히 끌어안았다. 등이 그의 가슴에 닿자 두 사람의 호흡이 비슷한 템포로 바뀌었다. 유리창에 김이 살짝 서렸다. 입술이 닿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했다. 첫 맛은 와인의 잔향, 다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 그녀의 손이 그의 자켓 앞섭을 꽉 잡았다가 조심스레 풀어냈다. 단추가 하나씩 느슨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찾아 더 단단히 끌어당겼다.
도시 불빛이 등 뒤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숨이 빠르게 얽혔다. 작은 신음이 터지려는 순간 지훈이 아주 짧게 멈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댔다. 잠깐.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괜찮습니까? 혜진은 그의 손목을 잡아 자기 심장 쪽으로 가져갔다. 박동이 선명히 두드렸다. 듣고 있죠? 네.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시간의 단위가 바뀌었다. 자켓이 등받이로 미끄러지고 스카프가 소파 팔걸이에 걸렸다가 떨어졌다. 셔츠의 단추가 무심히 풀리고 얇은 천들이 서로 스치며 속삭였다. 멈춰도 된다는 말은 한 번 더 확인되었고 계속해도 된다는 침묵이 같은 길이로 대답했다. 그녀의 등이 유리창 가까이로 물러났다. 체온과 차가운 유리 사이의 간극이 불꽃처럼 잔잔하게 튀었다. 바깥의 사람들처럼 다시 입술을 맞췄다. 이번엔 더 깊고 더 솔직했다.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했고 숨은 거칠어지면서도 서로의 박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순간 불빛이 더 낮아졌다. 스탠드 조명의 헤드가 살짝 돌아가며 어둠을 더 넓게 드리웠다. 그림자가 겹치고 또 겹쳐 한 덩어리가 되었다. 몸을 맞딘 소파가 조용히 삐걱였고 유리창의 김이 더 진하게 번졌다. 밖에 다리 위를 누군가 스쳤는지 먼 경적이 들렸지만 방 안에는 단지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소리만이 있었다. 멈출까요? 그가 사이사이에 물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늘은 아니요. 그날 밤 문장들은 결말을 미루었고 몸은 대신 쉼표의 길이를 바꾸었다. 단정하게 접어둔 이불 위로 머리카락이 흘렀고 손목에 남은 잡아당김의 기억이 맥처럼 뛰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아주 가늘게 스며들었고 커튼이 드물게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은 천천히 이동했지만 방 안의 시간은 한 지점에 오래 머물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둘은 서로의 숨이 안정되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이 말을 그녀의 손목에 다시 한번 대었다. 기록할까요? 오늘의 기록은요? 그는 숨을 고르고 미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 완전히 개방. 혜진은 웃었다. 웃음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오늘의 감상은? 그녀가 그에게 얼굴을 묶고 속삭였다. 밤이 꼭 길지만은 않네요.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었다. 손끝에 남은 전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묻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대답하겠죠?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커튼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새벽이 오면 강 위로 첫 기차가 지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눈을 뜨면 서로가 서로의 어깨 너머로 같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을 지우는 밤은 길게 이어졌고 유리창에 남은 김이 천천히 사라지기 전까지 둘의 박동은 같은 간격으로 걸었다. 아침의 무게. 첫 기차가 강 위를 스쳐 지나갔다. 얇은 찻장이 떨며 낮은 금소금을 남겼고 그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깨우는 듯했다. 혜진은 눈을 떴다. 커튼이 반쯤 열린 틈으로 새벽빛이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훑고 있었다. 베개엔 그녀의 머리카락이 도톰하게 남아 있었고 소파 등받이에는 밤새 흘러내린 스카프가 반달처럼 걸려 있었다. 옆에서 기척이 났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부엌 쪽으로 걸었다. 다정했다. 그는 머그에 물을 데웠다. 전기포트가 끓는 동안 그는 잠들기 전 끝에 던졌던 질문을 되새겼다. 정말 괜찮습니까? 수없이 입속에서 굴리던 문장인데
오늘만큼은 대답이 너무 또렷해 곤란했다. 깼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다. 네. 혜진은 담요 끝을 모으며 앉았다. 목덜미에 서늘한 공기가 스쳤다. 밤의 온도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남은 온기가 오히려 선명해졌다. 커피 드릴까요? 속이 비었을 텐데. 좋아요, 진하게. 그녀는 미소를 붙잡았다가 금세 내려놓았다. 아니, 너무 진하면 심장이 놀랄까요? 오늘만은 심장도 사정을 알 겁니다. 그가 가볍게 웃었다. 조금만 진하게.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퍼졌다. 향이 번지자 밤의 잔열과 아침의 맑음이 한데 포개졌다. 둘은 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머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얇게 덮었다. 후회하나요? 혜진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의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고백했다. 지우는 머그를 한 번 돌렸다 놓았다. 아니요.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저도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이 데일 만큼 뜨거웠다. 무서움과 안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배고픔. 같은 증상입니다.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환자에게는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쓰겠지만요. 둘은 잠깐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물새가 한 번 울고 지나갔다. 밤새 이어진 서로의 온도는 체온에서 기억으로 옮겨가는 중이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어젯밤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부끄러움 말고 온도와 박동과 그때의 눈.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스탠드에 걸린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얇은 금을 그었다. 그는 그 금선을 오래 정직하게 보았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은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병원에선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겠죠? 그게 옳기도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생 만든 선입니다. 오늘 낮엔 다시 그 선을 긋겠습니다. 알겠죠? 그녀가 자킷깃을 잡았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오늘 낮은 조심할 것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분별과 충동이 얇게 겹쳐 있었다. 병원은 익숙한 속도를 되찾았다. 오전 회진, 준급 수술 자문 요청. 복도마다 발소리가 겹치고 차트가 넘어가는 종이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정확한 문장으로 말했고 손놀림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낮은 원래 그랬듯 완벽했다. 점심 무렵 7 진료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문틈으로 검은 코트를 걸친 환자가 들어섰다. 마스크 너머의 눈, 우산 끝에 남은 물기. 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혜진이었다. 서혜진 씨, 어서 오십시오. 그는 연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낯설 만큼 매끈한 톤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도 연습한 웃음을 지었다. 가벼운 목내, 적정거리를 둔 걸음. 두 사람은 의사와 환자의 대사를 착오 없이 주고받았다. 지난번 신전도 결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야간 심계 항진이 있으니 취침 전 조도를 낮추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흉통이 심하면 이 번호로.
그는 내선 번호가 적힌 카드를 내밀었다. 끝자리 하나가 어젯밤의 메모와 달랐다. 낮과 밤의 균형을 맞추려는 소심하지만 단단한 장치였다. 그녀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그의 손끝을 스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눈길마저도 서로를 스치지 않게 예의 바르게 돌아나갔다. 진료는 7분 만에 끝났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잘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공허하게 울렸다. 복도로 나오자 간호사 박가영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 멈췄다. 교수님, 302호 환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 받았습니다. 오후에 예비실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평소의 어조로 답했다. 마취과에 연락했고 혈액 준비도 요청했습니다. 박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방금 나간 검은 코트의 뒷모습을 흘끗 보았다. 아까 그 환자분 전에 뵌 적 있나요? 정기재진입니다. 지우는 카드를 정리하며 덤덤히 말했다. 질문은 접수 창구에서.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질문은 공기에 흩어졌지만 작은 씨앗처럼 어딘가에 묻힌 그었다. 신랑을 젖히자 심장이 눈앞에서 자신의 노동을 보여주었다. 붕, 붕, 붕. 모니터에 파형이 오르고 내렸다. 지우는 손끝을 극도로 정직하게 붙잡았다. 절개, 흡인, 봉합, 보조의사에게 짧고 정확한 지시가 이어졌다. 클램프, 여기요. 박리 조금만 더. 그렇죠. 그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그러나 한 박자 사이사이 낯선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유리창에 번지던 긴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소리, 손목에 느껴지던 박동. 집중해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곳에선 오직 이 심장만. 순환, 좋습니다. 마취과에서 말이 왔다. 모니터의 수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지우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시계를 보았다. 예정보다 12분 빨랐다. 완벽한 낮의 시간. 수술실 문을 나섰을 때 손끝에 장갑 자국이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는 사이 그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설탕 한 조각이 필요했다. 교수님, 박가영이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호자분께 설명, 제가 가겠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간단히 상황 말씀드리고 병실로 돌려보내죠. 보호자 설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창문 너머로 옥상 정원이 보였다.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 난간을 따라 심어진 억새가 바람에 기울고 있었다. 거기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켜거나 끄거나 그의 아침과 같은 망설임의 속도로 오지 말자고 했던 건 아닌가. 마음속에서 목소리 둘이 부딪혔다. 아니, 밤에 묻자고 했지. 낮에 도망치자고 하진 않았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계단을 택했다. 엘리베이터보다 고르지 않은 숨결을 원했다. 발걸음이 층층이 쌓이는 동안 심장은 수술종보다 덜, 그러나 이상하게 또렷하게 뛰었다. 문을 밀자 바람이 먼저 다가왔다. 억새가 몸을 기대는 소리를 내고 멀리서 구급차가 한 번 울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혜진이 물었다.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예정보다 빨리. 축하해요. 그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죠.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질문하러 오셨습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낮에는 어디까지 숨고, 밤에는 어디까지 드러낼 건지. 바람이 둘 사이를 지나갔다. 그는 난간 위로 손을 올렸다가 거두었다. 옥상 정원의 억새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눕더니 곧 복원되었다. 저는 지훈이 입을 열었다. 단어들이 혀끝에서 서로 부딪혔다. 당신을 잇는 게 명성이나 자리를 잇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곧 눈을 들어 정면에 보았다. 저는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너짐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세우게 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속도를 줄입시다. 낮에는 우리가 만든 선을 지키고 밤에는 우리가 만든 문장을 조금씩 이어갑시다. 조금씩 그녀가 되뇌었다. 조금씩이라면 저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잠깐의 침묵. 둘은 나란히 서서 강 쪽을 바라봤다. 옥상 난간 너머로 도시가 낮에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기증이 날 만큼 많은 약속과 통증과 귀가가 하루에 겹쳐지는 장소. 그 속에 두 사람이 얇은 선으로 서 있었다. 손, 지훈이 낮게 말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그의 손에 포개었다. 낮에 병원에서 허용되는 최저의 접촉, 그러나 최대의 솔직함. 그는 그 손을 꼭 쥐지 않았다. 그저 온도가 오가도록 열어두었다. 퇴근 후엔 혜진이 첫음절만 꺼내다 멈췄다. 오늘은 아닙니다. 지훈이 먼저 자른 뒤 조심스레 덧붙였다. 당신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둘을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은 각자의 창문으로 바람을 맞아요. 같은 바람이면 충분하겠죠?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어색하게 오래 남았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녀가 계단 쪽으로 돌아서려던 찰나 옥상 문이 벌컥 열렸다. 박가영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멈칫했다. 옆에 선 혜진의 얼굴과 코트, 바람에 흩어진 머리칼을 본 순간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옥상 점검하신 줄 몰랐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안정 환기만 보고. 네. 간호사는 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서둘렀다. 문이 닫히고 잠깐 바람이 멎었다. 혜진이 낮게 속삭였다. 지금 누군가의 눈동자가 질문을 만들었어요. 짱이 왔다. 인정. 오늘의 감상. 무게는 덜어내고 온도는 지켰음. 그는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주차장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신장의 온도는 낮보다 단단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가 차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교수님, 박가영이었다. 잠시만요. 7진료실 CCTV가 오전에 잠깐 끊겼던데 기사님이 확인하라고. 그리고 그녀는 말끝을 고르다가 매끄럽게 마무리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혜진 자료 책상 위에 두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돌아서는 동안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작은 파문이 번졌다. 질문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대답은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그러나 숨지 않고. 차가 도로로 빠져나올 때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다. 가을 저녁 바람이 들어와 머리칼을 스쳤다. 같은 바람. 그는 미간에 힘을 풀었다. 낮의 무게는 뒤로 넘어가고 밤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오르는 시간.
오늘은 불을 크게 피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불씨를 잃지 않기로. 집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작은 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괜찮습니까? 휴대폰이 조용히 떨렸다. 네, 천천히. 오늘은 괜찮아요. 그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래 쥐고 있었다. 아침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느리지만 선명한 희망이 앉았다. 이제 다음 질문이 올 차례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둘은 다시 밤을 기다리기로 했다. 바람이 질문이 될 때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말라 있었다. 유리보드 위로 펜촉이 지나가며 수술 일정과 병상 회전율이 숫자로 정리되었다. 지우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메모를 짧게 적었다. 손끝은 안정적이었다. 다만 펜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손가락 관절 안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다. 교수님, 회의가 끝나갈 즈음 행정팀 이과장이 다가왔다. 어제 야간 외래에 잠깐 출입 기록과 CCTV가 어긋난 구간이 있어서요. 기사분이 로그는 복구했는데 절차상 점검 보고를 올려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짧게 답했다. 필요한 자료 목록 주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과장은 미소를 지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떨어지자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박가영이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 오전 거미시에 302호 환자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임. 옥상 정원 환기 점검은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우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시작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다만 방향만 바뀐다. 그는 속으로 짧게 문장을 썼다. 그 시각 혜진은 집 근처 책방 겸 카페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커피의 고소한 향이 책 냄새와 섞여 오래된 도서관처럼 편안한 공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배송온 책박스를 풀었다. 문고판 소설의 종이결이 손끝에서 사락거렸다. 손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어젯밤 유리창의 차가움과 겹쳤다. 휴대폰이 떨렸다. 화면에 딸 민서의 이름이 떴다. 엄마, 목소리 좋아졌네. 영상통화 속 민서가 웃었다. 요즘 한국은 어때? 괜찮아. 일하고 걷고 가끔 강도 보고. 혜진은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골랐다.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 민서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새로 시작한 거 있어? 그림? 운동? 혜진은 창밖의 빛을 한 번 천천히 훑었다. 창문을 조금 더 자주 열어. 밤마다. 그 말 엄마다운 비유다. 민서가 웃었다. 보이는 게 달라져? 바람이 달라져. 그녀가 조용히 답했다. 같은 바람인데 다르게 스쳐. 엄마. 민서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장난기 섞인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행복해?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멀리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마음을 흔들었다. 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안도하듯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나 수업 들어가야 해. 저녁에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자 핸드폰 화면이 검게 돌아갔다. 혜진은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친 창문을 가만히 보았다. 행복해? 질문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그때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점검 있다고 연락 옴. 낮엔 선유지, 밤엔 바람 읽기. 그녀는 교수님이다. 두 분이요? 네? 제가 조금 늦어서요. 아, 그렇구나. 짧은 대화가 복도를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누구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묘한 어조의 굴곡이 사람들 사이에 작은 주름을 만들었다. 지우는 그 주름을 보지 못한 척 균형 잡힌 속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갔다. 오후 늦게 이과장의 메일이 도착했다. 공지, 외래관리 내부 점검 안내, 야간 사용 포함, 다음 주 수요일, 간단한 질의응답 예정. 지은은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수요일. 그는 달력을 닫고 빈 회의실에 잠깐 앉았다. 햇빛이 기울며 테이블 위로 검은 그림자를 느렸다. 휴대폰 화면에 손이 갔다. 쓰다 지우고 다시 썼다. 밤에 만나지 말자고 하진 않았죠. 잠시 뜬, 이어서 또박또박 굳혀 썼다. 오늘은 멀리서 같은 바람, 내일은 남산? 사람 많은 데가 안전합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네, 남산 오후 7시. 바람 많은 계절이 오네요. 저녁 남산 둘레길. 나무 사이로 노란 조명이 점점 이어졌다. 군밤을 파는 리어카에서 달큰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사람들의 웃음이 여기저기서 흘렀다. 혜진은 목에 얇은 스카프를 다시 매며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밟았다. 한참 위쪽 지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난간에 반쯤 기대 서서 허공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좋아서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말보다 발소리가 먼저 박자를 맞췄다. 나뭇잎이 스쳤다 돌아 나오는 소리가 두 사람 어깨를 건드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혜진이었다. 오늘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묻더군요. 행복하냐고. 지훈이 옆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대답은요? 고개를 끄덕였죠. 혜진이 웃었다. 웃으면서. 그러고 나니 무서웠어요. 무서운 행복은 진짜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가짜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오늘 낮에 메일을 들었어요. 수요일 점검. 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 몇 개 받겠죠? 밤에 왜 그렇게 요즘 제가 가장 원하던 말이에요. 둘은 다시 걸었다.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가 올라왔다. 젊은 커플이 장난을 치며 지나갔다. 혜진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어제 옥상에서 마주쳤던 박가영과 닮은 뒷모습이 눈에 스쳤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심장이 제멋대로 속도를 바꿨다. 지훈도 어깨가 굳는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속도를 늦췄다. 괜찮습니까? 네. 혜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
사람 많은 데서 만난 게 맞는 선택 같아요. 맞습니다. 지훈이 짧게 웃었다. 오늘은 숨어서가 아니라 섞여서. 둘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약간 세졌다. 스카프 끝이 간헐적으로 그녀의 볼을 스쳤다. 지훈이 말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이젠 이 냄새가 규칙이 되어버렸네요. 좋은 규칙. 그녀가 자켓 깃을 만지며 말했다. 밤마다 바람이 세면 떠올리는 규칙. 그는 잠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다. 대신 물었다. 오늘은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여전히 둘의 선을 지키는 의식 같았다. 혜진은 손을 그의 쪽으로 조금 움직였다. 손끝이 닿고 온도가 옮겨갔다. 그 짧은 접촉이 사람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과분한 솔직함처럼 느껴졌다. 지훈 씨, 그녀가 낮게 불렀다. 우리가 멈춰야 한다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말해줘서. 잠시 뒤 혜진이 눈을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외래실을 더 이상 쓰지 말아요. 그 공간엔 너무 많은 눈이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수요일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연락도 조금 덜 자주, 바람만 확인하는 정도로.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바람으로 기록하죠. 둘은 웃었다. 짧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웃음. 바람이 더 세지자 지훈이 자켓을 그녀 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그때 위쪽 계단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관광객이 야경을 찍는 빛이었다. 그 빛이 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우릴 아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빛의 잔상이 내디딜 때마다 낙엽이 작게 부서졌다. 길끝 군밤 미어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지훈이 종이봉투 하나를 샀다. 뜨거운 봉투를 그녀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밤. 그가 말했다. 이건 오래 들고 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웃었다. 그럼 천천히.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떨렸다. 민서였다. 잘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에 하트 하나. 혜진은 잠깐 문자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꼭 쥐었다. 행복해? 낮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익숙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네. 혜진이 대답했다. 오늘은 바람이 도와주네요.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창문 앞에 섰다. 유리 너머로 서로 다른 도시의 조각들이 반짝였다. 새벽이 오기 전 짧은 메시지 2개가 교차했다. 지훈. 오늘의 기록. 남산. 섞여 서기. 규칙 하나 추가. 외래실 금지. 혜진. 오늘의 감상. 무서운 행복은 진짜. 같은 바람. 계속 확인.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지훈의 메일함에 외부 감사 일정이 한 통 더 도착했다. 추가. 의료윤리위원회 간담회. 자문 성격. 수요일 오후 4시. 그는 모니터를 천천히 닫았다.
바람이 창틀을 한 번 눌렀다, 떠났다. 바람이 질문이 될 때가 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답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도시가 여전히 바쁘게 흘렀다. 그 흐름 속에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낮에는 선을, 밤에는 온도를, 그리고 무엇보다 둘을 보호할 말을 먼저 찾을 것. 창을 조금 더 열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들어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습니까? 마음속 질문에 익숙한 대답이 돌아왔다. 네. 천천히. 오늘도 괜찮아요.